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토요일 주말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예, 저는 지금 사실 5분 브리핑 녹화 하나 하려고 나왔고요. 오늘은 다산 신도시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올해부터 입주하죠. 다산 신도시가. 예, 다음 주에 최고의 투자님이랑 녹화하기로 한 지역이 바로 다산 신도시라서 한번 좀 현장 좀 둘러보고 오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지금 6월달에 모델하우스 오픈할 예정인 또 다른 분양 단지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5분 브리핑 오늘 살펴볼 단지는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라는 아파트입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냐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롯데캐슬 모양이 이렇게 있고 뭔가 도로변으로 쭉 아파트들이 들어선 단지인데 대체 어느 지역일까요? 네. 다름 아닌 DMC 롯데캐슬 퍼스트는 이름에 DMC라는 게 붙었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DMC가 상암동에 있는데요. 사실은 상암에 있는 단지는 아니고요. 상암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일단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이시는 여기가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6호선 환승역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색역인데요. 요렇게가 이제 DMC가 그러니까 이 일반 상업지구, 이제 보통 이제 미디어 컨텐츠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요 안에 딱 들어오고요. 요 끝에는 보면 이제 원래, 랜드마크 타워, 상암 안에 있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가기로 한 땅이 이 땅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착공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밑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요새는 조금 많이 옛날만큼 트래픽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상암동 공원이 있고요. 요렇게가 지금 상암지구입니다. 보통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택지지구 지정하고 도시개발사업, 이제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할 때 보면 이제 이 업무지구 지으면서 주변에 주거지역들 짓거든요. 근데 상암은 보면 주거지역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 끼고 있는 요 주변으로 상암 1단지부터 해서 9단지까지 있고 그 다음에 2차로 여기 이제 상암 2지구까지 이렇게 주거지역들이 있는데, 이 계획하고 있는 업무시설의 규모에 비해서 주거지역은 좀 약한 편이죠. 그리고 이 상암을 이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변의 땅들은 이제 그 땅이 제한적으로 있었지만 주변에 이제 주거지역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분양했던 이 지역 고양 향동 택지지구나 아니면 이제 곧 분양할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 분양할 것 같은데 여기 고양 덕은 지구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들은 이제 재정비 촉진 사업을 통해서 싹 아파트로 정비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지정했던 2차 뉴타운인 요 가재울 뉴타운이 있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아파트 이름에 다 DMC가 붙어 있죠.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 DMC 파크뷰 자이. 그렇게 있고요. 조금 있으면 제가 조만간 또 소개할 건데 여기 가재울 뉴타운 6구역 요쯤에 보면 DMC 파크힐 자이라고 또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요 주변에 짓는 아파트들은 다 이름에 DMC가 여기처럼 붙습니다. 이제 수색증산 뉴타운은 3차 뉴타운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요쪽이 수색동이고 요쪽이 증산동입니다. 근데 이 수색동, 증산동 3차 뉴타운 중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데가 지금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예요. 첫 분양. 이제 막 시작하는 분양 시작하는 단지가 바로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에 처음 분양하는 데가 바로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수색 증산 뉴타운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암동 MBC 신사옥이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상암동의 주요 업무지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단지고, 이 안에 보면 상암동 이제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색증산 뉴타운이 여기만 아파트 하나만 딸랑 지어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다 정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상암 DMC를 끼고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에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싹 정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색증산 뉴타운은 원래 계획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구역이 많았어요. 수색동일 때는 좀 구역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증산동일 때는 좀 구역 하나하나가 되게 컸는데 이제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던 시절의 그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색역, 기찻길이 이렇게 지나가고, 수색역 앞으로 보면 여기는 상업 지역들이 많아서 이제 소규모 도시환경 정비 사업, 빌딩 짓는 사업들이 덜어 있고요. 그 배후에 있는 데들이 이제 수색 4구역이라든가, 뭐 수색 6구역, 수색 13구역, 7구역, 8구역, 수색 9구역, 증산 2구역, 뭐 이런 식으로 재개발 구역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요새 지금 분양 나오는 신길 뉴타운도 3차 뉴타운이지만 대충 보면 막 몰려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비슷비슷하게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마무리 단계 되는 시점들도 되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중에는 수색 4구역이 제일 빨리 움직였고요. 지금 수색 9구역, 증산 2구역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곧 내년 정도 분양에 나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색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수색증산 뉴타운은 사실 공부하려면 또 내용이 많습니다. 아직 지금 사업이 중간에 해제된 구역들도 있고요. 여기 이제 수색 존치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색 14구역이 됐다가 이제 해제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모양새는 있지만 그래도 메인 블럭에 있는 단지들은 얼추 좀 정비 사업을 해서 아파트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색 4구역의 위치는 수색증산 뉴타운 안에서도 사실 괜찮은 편입니다. 이 괜찮은 편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죠. 보시는 것처럼 일단 수색역, 경의선 수색역에서는 직선 거리를 따져보면 400m 정도 돼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이게 다 이 기찻길이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넓어요. 이 현장에 여기 옆에 도로 여기 보면 이 수색로가 있거든요. 이 수색로를 따라 제가 운전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이 철길이 무지 넓습니다. 뭐 저렇게 넓어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얼핏 보더라도 지금 아파트 택지의 이 폭만큼이나 지하철 기찻길 폭이 생기잖아요. 그런 기찻길이 계속 가잖아요. 노선도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에다 결국 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처음에 보셨던 이 아파트가 이 맞은편으로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수색로 너머로 철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머에 이 기찻길을 보는 아파트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시끄럽고 소음이 많고 별로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지역, 그러니까 수색역 세권, 그러니까 여기가 수색역을 중심으로 해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랑 이 개발하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보면 굉장히 비중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권역의 중심지로 만든다 그래서 이 철도 용지, 유휴 부지들을 이게 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기차가 가는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빌딩을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이 수색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우리 뭐 역 위에다가 민자역사 개발하고 하는 것처럼 이 땅들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해 왔어요, 오래 전부터.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은 좀 이렇게 비선호 시설인 철길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 업무지구라든가 굉장히 새로운 시설로 바뀔 거기 때문에 약간 비관적인 생각, 한시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으나 그런 개발에 따라서 모양새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여기 지금 수색 4구역, 그러니까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가 위치하는 지역은 이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뉘어서 유휴부지로 좀 사업 속도가 늦은 편인 것 같고요. 조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 지역 먼저 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단지 조감도인데요. 보시면 이제 수색로를 따라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좀 택지 자체가 높은 거죠. 이쪽이 지형이 좀 높은 편이라서 이제 길을 좀 내려다보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택지 모양 자체는 비교적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두 열로 아파트들이 쭉 늘어선 형태로 택지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지 앞쪽에 기부 체납으로 조성되는 꽤 넓은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수색역 가는 길 쪽으로요. 그리고 요 너머로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죠.
지금은 이제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5월 초에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철거하기 전에도 이 도로변 쪽으로 상가가 원래 좀 있었습니다. 뭐 부동산 중개업소들도 있고 다른 상가들도 있는데, 이제 개발을 하고 나면,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연도형 상가들이 쭉 늘어서게 되고, 그 위쪽으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런 형태로 지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배치도인데요. 평형 구조는 보시면 총 1192세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는 좀 굉장히 작은 평형도 있어요. 39제곱미터, 49제곱미터, 59제곱미터,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39 또는 49제곱미터, 요게 이제, 임대 아파트죠. 근데 재밌는 거는 분양 계획을 보면, 이 소형 평형도 일반 분양이 일부 물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분양 계획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 구조를 보시면, 아파트의 제일 메인이 이 남동향 또는 남서향으로, 설계 자체가 남동, 남서 이런 식으로 배치들이 돼 있고, 일부 이제 타워형 건물 같은 경우는 정남향 배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건물 구조들은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쪽이 수색로에 가까운 쪽이고, 동간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감도 상에서 볼 때는 앞동까지의 거리는 비교적 넉넉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중앙에 보면 앞에 이제 기부 체납하는 공원 외에 단지 안에도 보면 이렇게 좀 중앙 메인으로 해서 비교적 넓은 공지가 있고요. 이 공원을 볼 수 있는 라인들이 아무래도 제일 메인이겠죠. 그래서 이 백사동 보면 이제 큰 평수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색로 자체가 차량 이동이 그래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서울에서 경기도 고양 쪽, 행신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길이 그렇게 막 널널한 길이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파트의 메인 출입구 쪽은 이 뒤쪽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구 자체는 이쪽이랑 두 군데에서 단지 내 주차장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눈길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 끝에 보면, 그러니까 제일 끝쪽에 보면 소방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방서가 사실 출동하거나 할 때 좀 시끄럽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호불호가 조금 요 소방서 주변에 있는 동들 같은 경우는 약간 갈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색로 쪽 아무래도 차량 소음이 있다 그래서 요 84 C타입 같은 경우는 약간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대신 여기 평면을 되게 잘 뽑았어요. 이 라인들이. 이게 어차피 지형이 좀 높기 때문에 저층도 다 시야가 열려 있어서 개방감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84 타입인데 서울에서 보기 힘든 포베이로 평면을 뽑았습니다. 거실 폭도 4.7m로 넘고요. 넓고요. 구조가 되게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평면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여기가 눈길이 갔습니다. 분양 계획을 조금 살펴보면 총 세대수는 1192세대인데요. 이 중에서 조합원이 가져간 게 535개고요. 임대아파트가 203개고 454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되게 눈길 가는 건 뭐냐면, 보통은 잘 분양이 없는 39나 49, 이거는 보통 거의 다 임대로 가는데, 여긴 특이하게 일반 분양이 32개, 22개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양이 나올지, 얼마의 분양이 나올지 되게 궁금합니다. 조합에서도 5개 한 개를 가져갔어요, 보니까. 그리고 20평형대 같은 경우 총 이제 393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조합이 한 220개 정도 가져갔고, 일반 분양도 한 135개 정도 나올 게 있어요. 물론 가장 공급 물량이 많은 거는 30평형대입니다.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99 타입 보통 40평형 정도 얘기하는데, 그 이상으로 중대형 물량들도 좀 일부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제 아는 동생이 아버님 집 좀 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효녀예요?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조합원 물건을 좀 알아봤었는데요. 물건이 정말 없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알아볼 때 프리미엄 한 1억 4천, 5천, 한 1억 5천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보시면 3억 6천만 원 정도거든요. 59제곱미터.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1억 5천 정도 붙이면 한 얼마예요? 5억 1천 정도 되는 거죠. 그게 조합원 물건의 가격이었어요. 59제곱미터. 그다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4억 6천 정도 조합원 분양가였는데,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한 1억 4, 5천 보면
이제 40평대 같은 경우는 한 6억 초반 정도였던 거죠. 근데 일단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얼마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 아직 뭐 입주자 모집 공고나 모델하우스 오픈은 6월 정도 할 거니까. 근데 지금 시세도 이러하고 조합원 물건들 거래되는 게 이 정도 수준이니 거의 맞춰서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인근에 5월 달까지 5월 초까지 좀 거래됐던 아파트 단지들 시세들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맞은편에 상암동 이제 입주한 지 거의 10년 된 아파트들 시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입주한 지 한 5년 된, 한 4년 조금 넘은 DMC 레미안 이편안상, 여기는 이제 서대문구 북가자동이죠. 이 지역에 이제 아파트 시세를 보면 59제곱미터가 대략 한 5억 5천에서 5억 한 7, 8천, 한 5억 7천 선까지도 거래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6억에서 많게는 7억 정도. 인근의 DMC 파크뷰 자에는 한 7억 2천 선까지도 실거래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래 사례를 참작해서 분양가를 낼 것 같은데, 그냥 보수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59제곱미터는 5억 초반 전후 정도, 그 다음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6억 초중반, 한 6억 5, 6천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 수색증산 뉴타운에 기존에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분양한 단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회사나 조합 측면에서도 조금 높게 분양가를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분양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거는 일정의 추정치일 뿐이고, 그냥 주관적인 추정치일 뿐이니까 너무 비중은 두지 마시고요. 참고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1년 6개월 붙어 있기 때문에 전매 바로 안 되니까 청약하시더라도 이 점 감안하셔서 청약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델하우스 오픈,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는 것도 6월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지금 견본주택 오픈한 고덕 롯데캐슬 더 퍼스트, 아무래도 그 청약 일정들 이런 거 있으니까 그거 마무리하면서 움직일 것 같고요. 견본주택이랑 홍보관이 있어요. 그래서 견본주택은 어디 있냐면 수색역 앞에 가면 사당 롯데캐슬 골든폴에 분양했던 그 자리에 지금 견본주택 만들어져 있고요. 내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보관은 상암동 MBC 앞쪽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평면들 이런 거 저 블로그, 부동산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또 이 방송에서 말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도 게시글로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네이버에서 부동산 검색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요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찾아서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부동산 TV 구독하기 누르시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다른 좋은 부동산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5분 브리핑이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정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입니다.